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전해드릴 사건은요, 1997년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대만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기억되는 이번 사건, 저와 여러분이 그날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4일 한 여자아이가요, 등교를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떠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요,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내가 너의 딸을 유괴를 했다. 그러니까 살리고 싶다면 500만 달러를 가지고 와. 이에 아이의 엄마는 굉장히 패닉 상태가 돼요. 납치범은요, 구이산에 있는 한 골프장 경비실 쪽에 있는 묘지에 너의 딸을 납치했다는 증거를 내가 가져다 놓았어 라고 전달했고, 아이의 엄마는 어두운 저녁 구이산을 뒤져서요, 납치범이 가져다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딸 아이의 사진 3장과 새끼 손가락이었어요. 딸아이가 직접 쓴 편지도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아이의 자필로 엄마, 납치를 당했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꼭 구해주세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내가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의 도움 없이 엄마 혼자서 아이를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그들이 보낸 이런 증거품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아이를 빨리 구출해내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고, 아이의 구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인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납치범은 수차례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을 취해오고, 경찰들은 전화 추적을 시도해왔는데요. 이 납치범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모두 다 도난된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방을 쫓을 수가 없는 거야. 15일 납치범들에게 전화 한 통이 다시 걸려와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돈을 준비할 건가? 그리고 대답을 들으니 전화를 끊었고, 16일 날 돈이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본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요, 납치범에게 내 딸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확인을 시켜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요구에 납치범은요, 10분 뒤 여자아이가 신문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며 아이의 생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돈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들이 돈을 숨겨놓을 장소까지 알려주었으니 딸만 구해오면 됐었기에 여경과 함께 엄마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나머지 경찰들은요, 택시로 위장하여 따라 나왔지만 무슨 이유였던 건지 그날 그 장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납치범들은 18일, 19일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타이페이시, 그 다음에 타이베이현, 그 다음은 타오 위안현으로 장소를 이렇게 바꾸면서 총 7차례나 장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는요,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는 장소엔 모두 다 갔어요. 그치만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 장소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월 19일 돈을 건네받지 못한 이들은요, 아이를 폭행하고 고문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고, 4월 21일 아이의 시신을 하수구에 유기시켰습니다. 경찰들은 납치범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했고, 그들은 타이베이현의 5개의 지역 경찰들과 동조 수사를 하며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내게 되었고, 결국 체포를 하게 돼요. 일부 범인들의 체포가 있은 뒤 4월 26일 엄마는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며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아이를 찾아달라며 굉장히 눈물로 호소를 해요. 요청을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4월 28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모든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고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근데 딸을 살해한 것 범인들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언론의 잘못된 행보도 한몫을 했습니다. 가장 컸어요. 유괴 사건인 만큼 기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납치범들이 알면 안 됐었거든요. 그들을 자극하면은 피해자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기자들은요, 이런 기밀 수사를요, 특종이다 라면서 아이의 엄마에게 수없는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이의 엄마가 제발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중화일보와 대성보가 납치극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면서요. 이 보도가 나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냐, 다른 많은 기자들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들은요, 기자들에게요,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납치범들이 말한 몸값을 놔둬야 되는 장소 있잖아요. 약속 장소. 그 약속 장소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철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들 철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이요, 아주 단호하게 경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는 경찰이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 철수하지도 않을 거고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피해자의 엄마는 그들이 정해놓은 장소를 향했지만 이때 12개가 넘는 언론 매체들이 경찰차를 뒤따르고 헬기까지 띄웠대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요. 왜 이 언론인들이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갔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아냐면은 경찰 측의 누군가가요, 기자한테 피해자가 납치가 됐고 몸값을 받기로 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경찰들보다 기자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버리게 되면서 범인들이 돈을 건네받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왔다가 눈치를 채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돈을 포기하고 다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 피해자는요,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없음을 막 울부짖었고, 울부짖는 아이를 범인들은 그 자리에서 상폭행하고 구타하고 고문하여 살해해 유기시켰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정말 진짜 대단하죠. 이 사람들의 이런 범죄가요.